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윌비스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덕현입니다. 현재 노량진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5년도서부터 출제 기조가 전환된다라고 해서 바로 예시 문제가 발표됐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바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한 3년치만 보더라도 그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쉬워졌는데요. 그보다도 더 쉬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번에 예시 문제로 제시한 것을 놓고 보면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시 문제를 제시할 때는 조금 쉽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바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바뀌는 문제가 좀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용문이 6문제는 제시됐다라는 거죠. 실용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광고글이라든지 안내문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도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정도. 그리고 토익은 대부분 다 해보셨을 테니까 말이죠. 보기하고 그냥 살짝 대조만 해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25년도에 바로 국가대 지방직에서 바로 실용문이 여러분들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도 하고 감도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쉬워진다라는 일단은 그런 틀에서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이 중요하다. 어휘도 기본 문제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 바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어휘 문제가 전부 다 빈칸으로 제시됐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 가운데서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빈칸 문제. 또한 논리적 사고를 묻는 문제.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제시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글을 평상시 볼 때 조금 글의 문법적인 구조 생각하시면서 정확한 논리 흐름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바로 여러분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어휘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물어볼 것이다.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는 뭐가 또 필요하다? 기본 문법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 문법을 그대로 문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독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어휘, 논리 플러스 기본 문법, 요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유형별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가 두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뭐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근데 두 문제를 물어보는데 빈칸으로 제시했다라는 것, 요것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휘가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빈칸으로 제시했을 때는 여러분 해석 능력이 필요하죠. 바로 그래서 어휘를 물어보는데 기본이긴 하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비책으로 논리적 사고를 배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바로 논리적으로 글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거기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문법을 적용시켜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여러분 논리 독해라는 강의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
없었습니다. 예시 문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거 문제가 전혀 제시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수거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수거거든요. 특히 동사고 말입니다. 예, 동사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예시 문제에서 이번에 수건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특히 동사고 중심으로는 공부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문법 세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세 문제 제시된 것 가운데서 제가 구체 유형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기존처럼 밑줄 그어서 나오는 거, 그걸 두 문제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거. 즉 다시 얘기해서 문법을 묻는데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것은 어려운 유형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을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기본 문법 학습 후 구조 분석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그 문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자꾸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단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문법 구조에 따른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빈칸 유형의 문법 문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문제를 제가 저기에서 저 말을 드린 것은 뭐냐면 빈칸 채우기의 문법 유형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많이 풀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본 문법을 평상시 어떻게 하자? 문장 속에서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작 문제가 없었어요. 영작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반입니다. 완전히 배제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완전히 배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살아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것은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작이라는 것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린 사실상 문법의 또 다른 바로 유형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작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나는 것에서 그동안 기출 문제만 조금만 여러분들 보셔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시 문제에서는 조금씩 빠졌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생활영어 두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다 빈칸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생활영어 문제, 대비책. 해석 능력을 높이고 대화를 많이 읽고 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요걸 길러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생활영어 의외로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해석을 정확히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바로 생활영어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다 더불어서 말이죠. 해석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바로 생활영어 문제 만나면 틀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대화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분위기로구나, 이런 상황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문이라는 것이 이번에 좀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용문,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실용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토익에서도 만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수능에서도 또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겠죠. 광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은 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제위원이 말한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제시하겠다라고 바로 출제 기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쉬워진 독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제시한 유형은 글의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주제를 묻는 거겠죠. 두 번째로 스텝스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문제죠. 이것은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도 대비하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본 어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기본 어휘들은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문맥에 맞게끔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평상시 쉬운 단어라 하더라도 문맥에 맞는 그런 의미를 꾸준히 사전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더
더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우 많아요. 스텝스, 발걸음, 걸음 이러면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거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걸음이라고 했는데 좀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더 찾아봐라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의미를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 뭐 옛날에 공부할 때는 다 의어라고 했었던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묻는 문제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 3문제 제시했는데요. 내용일치 문제,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문하고 대조만 해봐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반 독해 유형과 마찬가지의 접근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보기와 본문을 대조해보는 학습, 이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글의 흐름에 맞는 어휘의 의미 확장 능력,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문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 어휘 활용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주제문이 없는 추론적 이해 문제가 아니라 주제문 자체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제라는 건 결국 핵심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핵심어라는 건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것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글에서 나는 무슨 얘기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무슨 얘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어휘를 핵심으로 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평소 문제풀이 요령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킬이 필요하다. 주제문은 그럼 어디서 찾아줘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느냐? 라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로 그런 스킬을 익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지입니다. 요지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제문 제시와 반복 어휘 활용. 여러분 여전히 주제 묻는 풀이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시 해서 요지를 묻는 문제였었는데 주제문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핵심어를 반복시킴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보여줬었다는 거죠. 이것도 평소 문제풀이 요령 잘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스킬 정확히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서 요지에는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정확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꼭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석 능력은 진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고르기. 뭐 기존에 쓰던 방식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접근법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핵심어와 어조를 가지고 접근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변의 바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변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핵심어 찾아서 바로 핵심어가 A라고 하면 A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만 B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B는 틀린 것이 돼버리죠. 그죠?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면 세 개는 다 플러스, 세 문제가 다 플러스가 돼 하나 마이너스다. 그럼 그게 틀린 것이 돼버리죠. 그죠? 이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난이도 자체에선 상당히 쉽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라고 드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핵심어 어조 중심의 출제 방식은 불변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훈련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 주어진 문장 자리찾기입니다. 이 문장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유형이니까요. 뭐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힌트를 찾아줘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영어에서는 문장마다 흐름, 관계,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응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단서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단서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앞뒤와의 어떤 연결, 바로 역할을 하는 표현을 찾아 활용 한번 해보자. 간단해서 however라든지 for example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글의 순서입니다. 여전히 있었던 유형이고요. A, B, C 글의 흐름을 이어주는 단서 찾기입니다. 이 유형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각각의 문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아주는 바로 그런 바로 문제풀이 요령 요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한 문장이 이어지면서 각각의 문장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들을 거의 대부분 제시하죠. 바로 그 단서를 찾아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대비책으로 정확한 해석보다는 글의 흐름을 보이는 단서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칸 두 문제가 나왔죠.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잡았습니다.
바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빈칸 유형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까 시작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리적 사고를 묻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평상시 빈칸 문제에 대한 바로 훈련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문장을 분석하고 어떻게 단서를 찾아주고 그로 해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논리 독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좀 활용해 주신다면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유형을 제시했느냐. 보기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 분석을 하라라는 거죠. 보기 분석. 즉 다시 해서 핵심어를 바로 중심으로 보기가 만들어졌는지, 어조 중심으로 만들어졌는지. 즉 다시 해서 지문을 보니까 A가 핵심어예요. 그러면 A라는 보기가 들어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세 개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하나 마이너스가 정답인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본문의 어조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이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핵심어 중심이냐, 어조 중심이냐. 바로 그것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를 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빈칸 문제도 결국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바로 우리가 대비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대비책으로 빈칸 문제는 보기가 어조 중심이면 보기인지 핵심어 중심이면 보기인지를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빈칸 문제도 결국 주제와 연계되는 것이므로 글의 주제를 찾는 훈련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대비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유형 제가 한번 분석 한번 해 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쉬워진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서 기본 어휘, 기본 문법,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바로 제시한 바로 여러분들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 놓고 봤을 때는 논리적 사고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기본 어휘, 기본 문법, 그리고 문법으로 끝내지 말라.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훈련하자.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의 흐름을 찾아주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각각의 문제들 여러분들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 강의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직접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